계속되는 집단 시위에서 이 목동 지역의 폭력 사태는 법질서를 외면한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에서 비롯됩니다. 폭력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상식을 벗어난 억지라는 반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특혜를 받고 이런 기자들이 날선 비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언론 장악이 그렇게 크게 됐죠. 그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역사가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언론을 장악하는 순간. 아니 근데 언론 장악도 장악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 목동에 살고 있던 3만여 명의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이들이 이 개발에 동의를 하면서 이들은 내 집을 받는 약속들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서울시가 1983년 4월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일대다가 10평에서 15평 서민 아파트잖아요. 요거 짓겠다고 발표를 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꿈에 부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꿔요. 아까 몇 평에서 몇 평을 했죠? 10평, 15평. 한 달 만에 20평에서 58평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기존에 살던 그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입주하기에는 그렇죠. 갑자기 힘들 것 같은데. 커져버린 거예요. 3배 이상 커져버리네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 살았던 데는 원래 무허가였다. 이제까지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배려 차원에서 이주비 가옥당 50만 원, 또 뭐 아파트 입주하고 싶으면 아파트 입주권 줄게. 야, 근데 그 입주권만 준다는 건 그 비용을 그 사람들이 결국은 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20에서 58평. 네, 근데 그 갑자기 평수도 커지고 그리고 지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다시 여기 입주할 수 있을까? 이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사람들한테 굉장한 큰 박탈감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평대 그때 받으려면 얼마나 필요했냐면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당시 1984년, 85년도에 대졸 초 월급이 처음 입사했을 때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9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여야 그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당시 목동에 사시던 분들은 자그마한 집에다가 막 한 방에 7, 8명씩 살고 일일 노동자분들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입주권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이었던 겁니다. 1964년 정도부터 여의도, 영등포, 뭐 회연 이런 데에서 또 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철거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에 산다는 이유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해가지고 여기에 또 정착을 했다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이 철거민들을 이 목동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한 가구당 한 8평 정도의 살 수 있는 공간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을 준 건 아니고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을 완전히 무허가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곳에 살면서 각종 공과금도 내고 심지어는 재산세, 취득세, 예, 건물분 토지 그 사용료 이런 것까지 다 납부를 했어요. 그럼 소유권 인정한 거죠. 이건 재산권을 인정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요. 이게 사실 가처분 험풍선고면 이거는 물론 내 재산권 인정받을 수 있는 최아나운서님, 네요. 법적으로 문제요. 모든 법을 뛰어넘는 법을 뚝딱 만들어서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는 시대입니다. 촉법이 있었지. 그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요, 서울시가 그래도 살게 해준 곳인데 아무 대책 없이 쫓아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발표가 나니까 진짜 이거는 날벼락 떨어진 거죠. 아니 서민들 주택난 해결해주고 주거 안정을 꾀할 것처럼 이렇게 막 멋지게 500만 원 외치더니 이건 결국 서민들 죽이는 거네요. 근데 왜 서울시는 갑자기 그 평수를 확 늘려버린 거예요? 결국 평수를 확 늘려서 이런 것들을 돈을 갖고 있는 중산층 이상들에게 팔아야만 결국에는 돈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정부가 서울시에 이제 압력을 넣게 되고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뭐 작은 평수나 큰 평수나 수익성이 크게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 시행사라든지 평수가 커질수록 수익성 커져요. 10평짜리하고 50평짜리를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10평짜리는 분양가를 평당 1,000만 원에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50평짜리도 그냥 평당 1,000만 원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1,500으로 한다는 거죠. 왜요?
큰 평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사고 또 그렇게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서 안에 있는 뭐 인테리어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고급하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쌀수록 수익은 훨씬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 작은 평수의 그 서민형 아파트에 지금 들어가 그 꿈에 부풀었던 이 지역 사람들한테는 이건 정말 마르느라기 날벼락이잖아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생존과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예. 축구장에 다 모여가지고 이거 발표했던 서울시장 만나러 가자라고 해서 서울시청으로 가서 따지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떤 모습이 보여졌을까요? 전두환 정부 때. 그림 그려지죠? 경찰 투입한 거죠. 그래서 뭐 트랙터 때리고 막 구타하고 수백 명 연행하고 그 보이는 모습은 보면 상상 그대로 되잖아요. 네. 생존권을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투쟁을 하는 예, 그 서민들도 무자비하게 탄압을 그렇죠. 했겠죠. 뭐 너무 안 봐도 뻔하잖아요. 불보듯 뻔한 얘기죠. 네. 근데 사진을 아, 너무 찍고 속상해요. 기사를 써야 되는 기자님들은 네. 고급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 들어가 계시고 아이 참. 저는 목동에 이런 개발이 있었다는 건 그러니까.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 목동 거주민들이 3년 동안 싸워요. 3년 동안 투쟁을 벌여서 결국에는 이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재산권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입주권도 거부하고요. 105가구가 결국 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재정구 전 국회의원이라고 그분이 이제 빈민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분인데 그 재정구 의원의 주선으로 결국에는 주거지를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으로 옮기게 돼요. 계속 어찌거나 계속 이게 쫓겨나는 거예요. 밀려났네요. 계속요. 예.